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금일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쵸? 단기 보유자들은 조금 무서울 수가 있겠죠. 155일 미만 보유한 그런 단기 보유자들, 현재 SOPR 값을 봤을 때 1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익절이 아닌 손절을 하면서 팔고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항상 과거의 SOPR 지표를 봤을 때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이 손절하고 나갔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됐다는 것. 개미들은 빠져나가지만 그 고래들, 조정장 안에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 매집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 연출이 되면서 선물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래들은 꾸준히 매집하고 모아가고 있다는 거. 1월 20일 기준으로 알리 차트를 보더라도 48시간 동안 약 1억 달러 이상의 XRP를 모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가격에 팔고 떠날 것이 아니라 사이클을 보면서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트럼프 코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멜라니아 코인까지 밈 코인을 발행했었죠. 어떻게 보면 이 크립토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지금 이런 밈 코인에 눈을 돌리시면 안 되겠죠. 급격한 상승이 있으면 항상 급격한 하락, 급락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부부 밈코인 구매자 42% 정도는 암호화폐에 처음 투자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여기서 몇 퍼센트나 수익률을 봤을까요? 그 마켓 메이커들, 세력들이 이미 자리를 선점해 놓고서 상장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가벼운 코인들 우리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더더욱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가총액 가벼운 그런 밈코인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트럼프 밈코인 발행으로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를 맞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규제 시대에 있어서 조금 더 완화가 되고 자유로워지는 크립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곧 SEC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데요. 위원장은 폴 애킨스, 그는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 친암호화폐 의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1월 말을 기준으로 차기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의 소송, 코인베이스의 소송도 있겠지만 리플 대 SEC의 소송 또한 굉장히 아직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있지만 이미 리플사가 찍어내는 RLUSD가 뉴욕의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소송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카운트다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CFTC,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그 위원장 대행으로 캐롤라인 팸을 지명을 했는데요. 이 CFTC 같은 경우는 과거서부터 ISO 2002 이 등록 관리 그룹 안에 리플렛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과거서부터 리플의 C레벨들과 이렇게 함께 사진도 찍고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꾸준하게 규제화를 해왔다는 거. 이제 차기 CFTC 위원장 역시 친암호화폐 위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약 2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라는 이런 팩트 사항이 체크되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이더리움 500만 원 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올라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몰락한 코인이었다면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사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도널드 트럼프 일가에서 몇 가지 코인을 좀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더리움 나오고 있고요. 워렛 비트코인, WBTC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디파이의 대장격으로 들어가 있는 에이브라든지 최근에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죠. 체인링크 레이어 제로로서 대표격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론도 그들이 좀 사들였네요. 마지막으로 에데나라고 불리우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사들이면서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을 사들였구나 좀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크립토 프레지던트로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더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면서 과연 수혜주 미국 코인들은 뭐가 있을지요. 여기에 당연히 리플 XRP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리플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도지코인, 아발란체 그리고 수익까지 보여지고 있네요. 사실 리플사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라든지 서클, 앤드리슨 호로이치죠. A16G까지 이런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뿐만 아니라 과거에 카말라 해리스와의 그 접전을 펼쳤을 때 대선 캠페인을 통해서도 슈퍼팩 페어쉐이크라고 하는 정치 후원 자금회로서 막대한 자금을 쏴놨기 때문에 그들의 입김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아직까지 이러한 코인들의 큰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 DC 전역에서 새로운 리플의 광고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살펴볼까요? 이렇게 터널 안에도 아메리칸 리더십인 크립토로서 리플의 광고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건물에도 대문짝만하게 리플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슬슬 규제에 대한 명확성으로서 결제에 대한 미래, 가치의 인터넷의 세상이 리플로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 또한 대놓고 게재가 되고 있겠죠. 또한 최근 리플의 채용 공고를 봤을 때 75% 정도가 모두 다 미국 내 채용이었다는 것. 과거에는 동아시아 지역, 메나 지역에서 사람을 많이 뽑았다면 이제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 이 트럼프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SEC의 세대 교체가 정말 머지 않았고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판별이 되기 때문에 리플사는 공격적으로 미국에서의 이 채용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XRP를 투자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의 포럼, 그들끼리의 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1월 달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의제, 어젠다를 통해서 그들이 설계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재정하고 세상으로 뿌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계 경제 올림픽으로도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UN의 기구로서 성장하면서 현재 WTO죠. 세계무역기구나 서방 선진 7개국 G7, 그룹 오브 7 회담 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우죠. 네덜란드를 필두로 한 빌더버그 회의, 그 인물들이 누가 있고 리플과는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과거서부터 일개 스타트업인 암호화폐 회사 리플이 세계 경제 포럼에 참여를 했을까요? 사실 단순하게 참여만 한 것도 아니죠. 리플은 세계 경제 포럼에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면서 실제로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리플의 마크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아모닉스가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BNI 멜론뿐만 아니라 리플의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 경제 포럼에 가면 리플을 인터넷 오브 밸류죠. 가치의 이 인터넷으로 이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 또한 리플의 C레벨 CEO를 맡고 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세계 경제 포럼의 연사진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이력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다는 것. 그는 2009년에 야후 파이낸스에서 수석 부사장을 역임한 바가 있었죠. 야후의 뒷배를 봤을 때 손정의를 필두로 한 소프트뱅크가 배후 세력 파워 비하인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또한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실버레이크의 고문 출신이었다는 걸 미루어 본다면 이 실버레이크의 창시자죠. 전 나스닥의 회장 글렌 허친스와도 유착 관계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왜 이런 사람을 리플의 CEO 자리로 앉히면서 세계 경제 포럼의 연사진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는지, 그들과의 유착관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스는 과거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 총재를 역임하고 있었을 때 핀테크 자문위원회로서 합류한 이력이 있다라는 거, 그들과 연결된 하나의 회사 리플랩스이며 그들이 만든 생태계 XRP 레저 기반의 솔루션이죠.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경 간 결제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세계 경제 포럼을 통해서 이 골드만삭스와 리플 XRP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골드만삭스의 뒷배를 봤을 때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 뱅가드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단행한 하나의 금권 세력인데요. 2019년이었죠. 뱅가드 포럼에 대한 자금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본다면 이미 리플로서 직간접적으로 투자가 단행됐다라는 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페드나우 서비스를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모든 결제망이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스위프트와 손잡고 있는 외환 결제, 그 FX를 담당하는 CLS 뱅크죠.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연속 결제은행 역시 리플과 연결이 되면서 모든 각국의 법정 화폐를 CBDC화 시키면서 브릿지 통화로서 XRP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연결망, 이미 토대는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페이스북, 메타, 구글,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이런 비즈니스 회사들이 리플사에서 구현하고 있는 리퀴디티 허브를 통해 XRP 레저의 망으로 모든 결제의 통로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가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페드워치가 아닌 페드와이어, 더 나아가서 페드나우로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이고요. 알리페이, 페이팔, 비자와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 모두 직간접적으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그들은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 결제에서도 리플의 리퀴디티 서비스, 이 리퀴디티 허브, 유동성 허브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미래의 플레이어 네트워크로 완전히 통합이 되면서 모든 암호화폐가 자유롭게 XRP 레저의 망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라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인링크의 표준을 리플사가 채택을 하면서 유틸리티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디파이에 대한 생태계를 늘려나가고 있는지,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 블록체인을 올리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 오라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레이어 제로 플랫폼, 미들웨어 플랫폼의 대장격으로 체인링크, 이미 스위프트와 손을 잡고 있는데요. 리플과 스위프트 역시나 공존을 하고 있으며 왜 그들끼리 연결되고 있는지요? 미래의 금융 솔루션 RLUSD 그리고 더 나아가 XRP의 브릿지 커런시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3분기의 시장 보고서를 봤을 때 에스크로 물량 약 389억 개 그리고 리플사가 보유한 물량 약 44억 개 1000억 개라는 총 공급량 중에 약 40%를 리플사가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온 디맨드 리퀴디티, 리플 페이먼트를 쓰기 위해 어느 정도의 XRP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물량을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 또한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최근 업데이트를 봤을 때 389억 개에서 377억 개로 에스크로 물량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줄어들면서 기관의 판매 또는 대여뿐만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의 파트너십 관계, 채택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재무부에서도 이 에스크로 물량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 수량 천천히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에도 XRP는 계속적으로 소각이 되면서 1000억 개라는 그 공급량 꾸준하게 디플레이션 토큰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 벌써 1340만 개가 소각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앞으로 원장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가면서 계속된 빠른 트랜잭션 3초에서 5초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균적으로 3.9초 정도가 걸리게 되네요.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위프트 1.0 체제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다는 거, 비전 투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진을 봤을 때 인도 국가의 마크와 리플의 마크가 병렬적으로 겹쳐져 있는데요. 작년 중반부 시점으로 이제 페트로 달러가 완전히 붕괴가 되고 인도라든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그런 브릭스 국가들이 슬금슬금 크루드 오일에 대한 거래를 XRP 레저를 통해 체결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인도를 필두로 한 코닥 마힌드라 뱅크, SBI,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죠. 그리고 ICICI 뱅크, 더 나가서 HDFC, 엑시스 뱅크, 예스 뱅크, 뱅크 오브 인디아 모두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디지털 루피에 대한 프로젝트 파일럿 테스트를
리플과 스텔라 루멘으로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라는 거,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고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국제결제은행 BIS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금 현재 90%가 넘는 거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entral Banking Digital Currency 개념을 증명하고 있고요. 리플과 비밀리에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CBDC 플랫폼으로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사에서 나오는 도널드 트럼프가 CBDC를 반대한다. 차기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CBDC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보기보다는 뒤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1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 번 클로스 미팅, 비공개 미팅이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선샤인뿐만 아니라 타임 체인지에 대한 노티스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네요. 참고적으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들끼리 어떻게 시간 끌기를 하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은 올 수밖에 없으면서 SEC의 삼두 정치를 통해 크립토 산업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과거의 리플의 공동 창립자 아서 브리또가 XRP가 75억 명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게끔 $10,000로 설계되어 있어 그렇게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면 절대 허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최근까지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량을 털리기보다는 사이클에 집중하고요. 온체인 지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좋은 수익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